북일고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박사 수학학원의 지경수 원장입니다. 가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출문제 좀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그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는 거는 내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이었던 그 수학 선생님이 과연 올해도 1학년 수학을 맡고 있는가?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북일고에서 가졌던 부교재가 올해도 동일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적인 건 뭐냐? 작년에 시험 냈던 문제를 올해는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좀 경량이라든가 난이도를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난이도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북일고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기말고사는 어디서 낼 것인가는 출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출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출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북일고가 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센 그 문제지를 가지고 부교재를 쓰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북일고 관련된 강좌를 아주 오래 전부터 북일고가 자사고가 아닐 때부터 해서 자사고로 바뀌는 과정까지 해서 지금까지 북일고 강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사고로 바뀌었을 때죠. 예전에도 센 문제지를 가지고 부교재로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이게. 애들이 하는 얘기가, 센이 부교재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센에서 공부했더니 다음날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센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걸 담당했던 선생님이 센을 가져다가 수업을 하시는지는 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열심히 공부하고 막 했더니 기말고사에서는 선생님,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센에서 다 나왔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해야죠. 센 내에 있는 문제가 뭐 독특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제가 대략 가이드를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센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글자 하나 변형시키지 않고 60%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60%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문제는 문제가 단순하고 조금 경량급, 중량급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냈다라는 건 변형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 변형이 힘들고 풀이가 길다는 얘기죠, 그죠? 공부해본 애들은 단축시켜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만한 풀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의 노하우에 따라서 그냥 뭐 한 10초 안에, 20초 안에 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매우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선호하고 또 찾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 문제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 60%의 적중률은 어떤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거는 나오게 되겠죠, 그죠? 첫째, 글자 하나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의 속뜻은 문제가 쉽지 않았구나, 풀이가 길구나, 애들이 방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들이죠. 그렇지만 답을 외워서 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의 문항들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60%는 센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는데 그걸 다 맞았다. 근데 60%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이, 경쟁력이 결정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60% 다 맞아도 5등급, 6등급이에요, 여러분들.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경쟁 확보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40%. 자, 40% 중에 20%는 센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변형을 시켜서 내는 문제가 20%였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다 모의 기출 문제였다는 얘기죠. 아마 이번 기말고사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모의고사를 토대로 한 문항을 많이 풀어보는 거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센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들이 뭐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문항들이 다 기출 문항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센이다라는 거는 센을 부교재로 하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60%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 60%를 완벽하게 맞추고 20% 변형된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가 80%까지는 다 잡아내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센에 있는
중급 이상의 문제들을 내가 풀었을 때 30초 이내로 풀 수 있게끔 준비한다라고 하면 80%는 다 맞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출처가 센이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한 문항을 처음에 풀 땐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고 뭐 해답도 보고 하다 보니까 10분 걸리기도 하고 15분 걸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내신은 내신스러움이 있어야 되죠.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30초 안에 풀 수 있게끔 손에 익혀놓지 않으면 20% 응용된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60%를 벗어나서 20%까지를 잡아내고 싶다라는 학생은 모든 문항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는가. 시간 시작해갖고 이제 읽고 풀이해갖고 넘어갔어. 3분 걸렸네.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이거. 왜? 1번 문제, 2번 문제가 패턴이 다른 것들로 나오다 보면 배경 지식이 안 열린다는 얘기죠. 근데 30초 이내로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더라도 환경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나자마자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나머지 20%를 잡아야 되는데 20%는 뭐냐? 모의고사 기출문항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항 중에서 제법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아시겠죠? 4점 중에서도 제법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요 문항들은 단원별로 해가지고 실제 단원별로 꺼낸다라고 하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거 풀어야 돼 이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부터 해갖고 뭐 함수다, 뭐 유리함수다, 무리함수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과연 난이도가 높은 게 뭐가 있지 하고 꺼내본다라고 하면 한 챕터당 7개, 8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항들만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거기를 연습을 하고 분석을 해주면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단원별로 쭉 뽑아보니까 한 7문항씩 해갖고 한 50문항이 나왔네? 야, 50문항 풀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의 특징은 이런 문제를 익히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루에 2문제 정도씩.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들.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내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펼쳤어 하는 것들은 보고 듣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제가 가이드만 잡아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런 이야기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2문항 정도씩 해가지고 그걸 여러 번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풀다 보면 그 문제의 진위, 의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니까 많이 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따로 한 2문제씩 해서 꾸준하게 풀어나가면 나중에 이게 모여가지고 힘이 되고 단원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종류의 문제네 하는 그런 상황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기말고사의 예상 범위는 센에서 60%, 그리고 응용 문제 20% 잡아내는 방법 설명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 풀어내는 방법 설명했죠. 요거 잘 염두하셔가지고 공부 계획을 잘 짜가지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상 기출문제는 작년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의 출처가 중요하다. 요번 시험에 출처가 중요하다. 출처를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